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스페셜 3편 요서경략설은 남내한 모환과 백제가 수복한 것이다. 저는 지난 1, 2편을 통해서 요서지역, 백제, 규슈 지역의 연합체가 있었고 근초고왕 사후 광기토대왕의 남정에 의해서 붕괴되지만 이 지역의 연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한 백제설과 유사한 학설 중에는 비류 백제설이 있고요. 모한 백제의 주체를 백제로 국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이 있는데 계속 틀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라 황룡국설은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5세기 초 소위 삼연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국가에 해당되는 북연에 대한 기록인데요. 강남의 송과 동맹하여 스스로 번으로 칭하면서 조공을 바쳐 송으로부터 관작을 받았는데 당시 강남에서는 이 나라 북연을 황룡국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남조에서는 이 북연을 황룡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저랑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기훈님이 453년 이리때가 신라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436년 망한 이 북연 세력이 453년에 침입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553년 신라 진흥왕 때 세운 황룡사와 이 북연의 황룡국이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 황룡국의 누르황과 황룡사의 이 황제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룡국 북연 세력의 후예가 황룡사를 세웠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주장은 근초고왕 시절이나 외오왕 책봉 이전까지는 모한백제가 신라의 항복을 받아낸 적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국의 일환으로서 신라의 모용문화가 전파됐다는 것이지 모용 세력이 신라를 정복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라 황룡국설은 일부 모용 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용국이 정벌한 걸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비류 백제설과 신라 황룡국설은 약간씩 저와 다른 거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주장들을 통합해서 업그레이드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패자 자체를 백제에서 외로 뒤바꾼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요서경략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른다. 송서 동의열전 백제편. 488년에 심약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때가 동성왕 시기입니다. 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고구려의 요동 경략은 311년 미천왕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311년경에 요서를 경략한 세력은 어디일까요? 기록을 보면 237년 구르돈이나 호류엽이라는 오한 세력이 요서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모용 선비에 대한 역사를 보면 우북평 서쪽 상곡에 이르는 지역에 모견이라는 이름의 대인이 인솔한 선비계 부족이 출현했는데 2세기경에 출현했다고 보고요. 3세기에는 대릉하 하류 지방으로 옮겨서 유목생활 외에 농경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3세기 말에는 추장 모용회가 선비 대도독을 자칭하면서 크게 세력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3세기 초반에는 오한이었다가 3세기 말에는 모용국으로 요서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기 초에 해당되는 311년경에 요서를 차지한 세력은 모용선비입니다. 이 모용선비 세력은 346년에 사실상 부여를 멸망시킨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11세기 자치통감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346년에 백제가 녹산에 있는 부여를 공격하였으므로 부여 사람들이 흩어져 서쪽에 있는 연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연왕 모형왕이 부여 사람을 공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346년에
백제가 부여를 공격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라는 문구는 송서의 저자 심야학이 백제로 알고 있는 세력이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심야학이 백제로 오해한 세력은 모용국이다라는 답이 나와버리면 11세기 자치통감의 미스테리도 풀릴 수도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이 백제를 고구려의 오기로 보거나 또는 저처럼 전현 내에 모용국 내에 백제 동맹 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직공도에 진나라 말기 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자 낭랑도 요서 진평연을 차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낭랑은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이 공격하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낭랑태수 장통이 낭랑 사람들을 이끌고 이 요동의 모용씨에게 투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낭랑이 요서 진평연을 차지한 게 아니라 낭랑의 투항을 받아들인 모용국이 요서를 차지했다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삼국사기와 남제서를 보면요, 5세기 말 백제가 북위라는 나라를 상대로 방어전을 펼친 기록이 있는데요. 490년 위나라 오랑캐가 다시 기병 수십만을 보내어 이 숫자는 과장이 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백제를 쳐서 그 경계에 들어가니 모대 동성왕입니다. 장수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를 보내어 무리를 거느리고 오랑캐 군대를 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여기에 습격이라고 나오죠.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습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490년의 전투가 요서에서 있었다면 495년에도 요서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남제서는 537년에 발행을 했다고 하고요. 요서를 경략했다는 4세기 초와 북위를 깨뜨렸다는 5세기 말, 그 사이에 백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4세기 중반에는 근초고왕과 근수고왕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후 폭망이죠. 396년에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에게 패망을 했고요. 475년에는 계로왕이 장수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5세기 말에는 동성왕과 무령왕에 의해서 부활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백제가 폭망했던 5세기 초에 바로 이 외오왕이 패자를 주장한 것입니다. 백제왕의 연표와 외오왕의 연표를 자세히 보시면 계로왕이 461년에 곤지를 외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77년에 곤지를 백제 내신 자평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연도와 맞게 외왕 흥은 462년에서 477년까지 재위를 합니다. 도장깨기TV 채택 역사입니다. 저는 이 외왕 흥을 곤지로 비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과 삼근왕도 2년씩 재위하다가 죽습니다.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이 479년에서 501년까지 재위를 하는데요. 이 기간과 비슷하게 외왕 무가 일본에서 재위를 하다가 동성왕이 죽으니까 백제의 왕이 됩니다. 백제의 왕, 무령왕으로 왔다는 것이 저의 채택 역사입니다. 외오왕의 해석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근초고왕 이후 외국에 임명한 백제의 제후왕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계로왕 사후 외왕 흥으로 추정되는 곤지의 아들 동성왕이 479년에 백제의 왕이 됩니다. 저는 이 동성왕이 488년 이전에 요서의 진영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성왕의 표문을 비추어 볼 때 490년에서 495년에는 백제가 요서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이 기록은 40-5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장깨기TV 학설 모한백제설의 연대기를 정리해보면 근초고왕은 외와 신라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370년 근초고왕이 분열한 전현 세력을 흡수했다라고 봅니다. 근구수왕 시절에는 모한, 백제, 외를 연결하는 백제 제국급을 유지했다라고 판단하고요. 384년에 전현을 이어 일어난 모용수의 후연과는 백제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멸망을 했다고 보는데요. 40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407년에 후연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서 남은 세력은 외만 남았기 때문에 외가 이때의 책봉에 힘썼다는 겁니다. 후연 멸망 후 세워진 북연도 436년에 그 수도가 초토화되면서 멸망합니다. 북위는 회군하고 고구려가 이때 용성의 사람들 수십만을 고구려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용성의 외 지역에서 모한 백제가 회복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475년 계로왕이 살해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의 백제계 황족인 동성왕을 추대하니 백제로 와서 모한 세력과 요서 지역을 수복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수복한 요서 지역에서 북위를 상대로 방어전을 펼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서 경략설은 남매한 모한이 백제와 같이 수복했다라는 설이 적절합니다. 311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라는 표현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라는 것이 틀렸다고 해서 이 문장을 다 버릴 게 아니라 백제만 틀렸고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송서에서 백제로 알고 있는 세력이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모용선비를 백제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발에도 고구려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심약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망한 나라 모용선비보다 당시 존재했고 그 모용선비와 연계했던 백제로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남조에서는 요서를 경략한 모용 세력을 백제로 알고 있었나에 대한 답은 저는 동성왕의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요서 지역을 수복한 모한 백제는 490년경에 방어전을 성공하면서 동성왕은 모용국의 역사를 모한 백제에 편입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 백제 왕인데 사실 이 요서의 모용국도 우리나라의 일부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용국이 311년 여기를 차지한 것은 사실 백제가 여기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동성왕이 로비를 했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311년경에는 모용 세력이 요서를 점령했고요. 전현이나 북연이 멸망한 시기에 백제가 요서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311년경에 모용 세력과 백제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00년 백제의 멸망과 475년 계로왕이 살해되면서 이 백제 제국의 패권이 외로 넘어간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주왕이 동생 곤지를 외로 보냅니다. 외가 황제국이고 백제가 제후국이라면 동생을 황제로 보냅니까? 말이 안 되죠. 백제가 황제국이고 외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보내버린 겁니다. 동성왕이 죽자 일본의 왕으로 생각되는 외왕 무령왕이 백제로 옵니다. 일본이 황제국이라면 무령왕이 일본에서 황제잖아요? 굳이 제후국인 백제로 올까요? 백제에서 외로는 누굴 보냈고요. 외에서 백제는 자기가 왔습니다. 왕이 왔어요. 활발한 대외 활동은 외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패권 자체는 백제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의 주장은 임나 일본부설이 틀린 것과 요서 경략설이 틀린 것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백제가 대외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외왕들이 책봉을 요청했다고 해서 외가 패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외왕이 책봉을 요청한 것이에요.
끝입니다. 요서 경략도 역사에 나온 대로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그걸 확대 해석할 거 없고요. 백제는 모용 선비와 연계를 했었고 모용 세력이 망한 후에 거점을 마련했으며 490년경에 북이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딱 그렇게 사실대로만 보자는 겁니다. 신초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한테 질문을 시킵니다. 폐수가 어디냐? 라고 이를테면 물었답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꼼꼼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생각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